중앙선이 없는 곳이에요. 살짝 커브길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자, 가겠습니다. 보시죠. 어떤 사고인지. 자, 조금 속도가 빨라 보이죠? 살짝. 좀 속도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서는 속도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자, 이것이요.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살짝 커브길이에요. 살짝 커브길이면은 조금 더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볼록골이 있습니다. 볼록골이 상대차가 보이죠? 이 볼록골은 나도 상대가 보이고 상대가 나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중앙선은 없어요. 근데 가상의 중앙선 확 침범했어요. 나는 정상대로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고 상대는 70대 30을 주장합니다. 과연 이럴 때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상대가 가상의 중앙선 침범했을 때요. 상대가 멀리서부터 침범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빵빵 내가 오른쪽 비켜 빵빵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 침범해오면 그럴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100대 0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저쪽에서 가상의 중앙선 침범해 오는 걸 보고서도 돌아가겠지?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다가 사고 나면 그럴 때 7대 3, 8대 2 정도로 봅니다. 한편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가상의 중앙선 침범하면 그건 100대 0이에요. 네, 중앙선 없으면 무조건 7대 3? 그렇진 않습니다. 가상의 중앙선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곳은 가상의 중앙선 침범했는데 커브길에서 불박자가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살짝 속도를 줄이면서 이쪽에 미리 거울에 보이죠? 거울에 상대가 보이는데 이때 빵빵 여기 보입니다. 빵빵 해줬더라면 내 속도를 줄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0은 만만치 않고요. 제가 볼 때는 8대 2, 7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상의 중앙선 없는 곳에서는 항상 건너편의 차들을 잘 살피시면서요. 그리고 특히 커브길에 이 거울이 있으면 저 거울 쪽에 뭐가 보이나 안 보이나 보면 보이잖아요. 허연 거 보이잖아요. 허연 거요. 네. 모든 차가 다 알아서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커브길은 특히 상대차 이렇게 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울 있을 때 거울 보시고요. 거울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속도 줄이면서 혹시 모르니까 빵빵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야 상대가 중앙선 넘어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지하주차장에서요.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죠. 나가는데요. 그런데 앞에 차 갔죠? 앞에 차 가고 뒤에 또 불박차 갑니다. 가는데 저게 보일까요? 저 차. 앞에 차 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검은 카니발이 와요. 이 차는 계속 서 있어요. 주차레인 딱 맞습니다. 맞게 서 있고요. 여기서 이때 후방 영상, 이때 후진등 들어왔습니다. 후진등 들어왔는데 저게 보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CCTV에는 보이지만 제 눈에 안 보였습니다. 제 눈엔 저 후진등 안 보였어요. 후진등 안 보여서요. 이 브레이크등은 어떨까요? 하여튼 후진등은 안 보였답니다. CCTV 영상에 보이지만 저는 A필러, 카니발이 A필러가 좀 스님처럼 넓겠죠? 그래서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여기서 설령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등은 좀 보였을 듯도 한데요. 갑자기 쑥 지나가는데 보험사에서는 75대 25를 주장합니다. 2차 75, 불박차 25를 주장하는데요. 불박차 운전자는 현직 버스 기사이십니다. 버스 승무사원이신데요. 제가요, 저 차 후진등 켜진 거 못 봤어요. 그리고 설령 브레이크 등은 이제 불확실합니다. 브레이크 등은요. 브레이크 등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CCTV에서는 보이지만 저는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진차 100% 잘못입니까? 파란 책에는 75대 25로 돼 있어요. 네. 앞으로 나오면 7대 3이라고 돼 있고요. 주차장에서. 뒤로 나오면 75대 25라고 보험사 파란 책에 돼 있는데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그 파란 책대로 75대 25를 얘기합니다. 그 중간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있어서 앞에 차는 보내주고 왜 내가 올 때 거기서 쑥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50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후진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4%,
파란 책대로 75대 25라는 의견이 4% 있는데요. 저는 그 파란 책은 그거는 뭐 구워서 뭐 먹을 수는 없잖아요. 종이로 돼 있으니까 염소는 먹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거 겨울에 난로 불쏘시개로 썼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저기서 뒤로 나오면서 저걸 갖다 75대 25라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나란히 썼는데? 네, 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중에 불박차 10%라는 의견이 72%입니다. 이번 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상황이 되면 우선 제가 제일 좀 신경 쓰이는 게 요 차에 여기 브레이크 등이죠. 브레이크 등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브레이크 등 들어옵니다. 이 브레이크 등 들어왔는데 앞에 차는 지나가요. 앞에 차 지나가고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브레이크 등 들어와 있어요. 지금 브레이크 등. 이때 후진등 들어왔어요. 이때 후진등 들어왔는데 이때 불박차는 후진등 들어온 게 좀 안 보이겠죠? 근데 허용이 잘 보일까요?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때려! 그래서 저는 네,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저 후진등 안 보입니다. 앞에 차 보내주고 왜 날 때려? 왜 기다렸다 왜 날 때리는 거야? 그러나 브레이크 등 들어있으면은, 브레이크 등 저 사람이 타고 있네. 혹시 모르니까 가볍게 빵 한번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90대 12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제 마음은 100대 0 쪽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차가 비상등을 켜고 조금씩 움직여야 되죠. 이 스트레스 차 운전자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좀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해요. 저 차가요. 내 차를 잘 부인이 이렇게 선물로 사주셨대요. 비 오는 날은 차 아끼느라고 차 바깥에 안 끌고 갔대요. 그래서 아무런 보통 기스라 그러잖아요. 흠집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탔는데 저쪽 퍽 때렸어요. 근데 나중에 내려서 이거 원래부터 찌그러졌다는 거죠? 요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미워 죽겠대요. 예. 말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진짜 100대 0 쪽이 100대 0을 해주고 싶어요. 예.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면서 나오는 차가 잘못했죠. 해야 되죠. 나보다 조심해. 왜 그러냐 내가. 나오는 차가 조심을 해야 되죠. 보험사 그 파란 책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험사 파란 책입니다. 보험사 파란 책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형. 앞으로 나올 때는 70대 30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서 앞으로 나올 때 앞머리가 나올 때 요거 70대 30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나올 때 요번에 이제 뒤로 나올 때 요건 앞으로 나온 거고요. 뒤로 나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나오죠? 뒤로 나온 거는 75대 25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보이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는 8대 2, 75대 25, 7대 3,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은 내가 지나가서 때렸잖아요. 보험사 책자는요. 비슷하게 하고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보여요. 네. 여기서 보면 보이잖아요. 상대차가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뻔히 뻥 뚫렸어요. 뻥 뚫린 거. 이 뻥 뚫린 곳하고 자 보세요. 뻥 뚫린 곳에서 나오는데 갖다 그냥 들이대지 마세요. 비슷하게 있다고. 아까는 안 보이잖아요. 주차례 이렇게 돼 있어.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100대 0 쪽입니다. 제 마음은. 그러나 90대 10 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고 참 특이합니다. 불박차는 비보호 좌회전할 건데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황당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네, 비보호 좌회전할 거예요. 맞은편 차들이 계속 오고 있죠. 옳지. 가고 이제 없네. 옳지. 없네. 차가 없네. 네. 오! 이거 뭐야? 아니 여기서요. 비보호 좌회전을 이제 차가 없어요. 요 차도 좌회전하고요. 그래서 나도 좌회전합니다. 직진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봤어요. 왼쪽을 봤는데 그다음에 이쪽에 오토바이가 한 대 와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를 살피는 순간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내려오더니 와서 나를 때립니다. 예. 제일 바깥 차로 여기는 우회전만 되고요. 직진 금지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 인도에서 볼라딘 데를 뚫고 들어왔고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 사건 경찰에 접수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직진차가 없지요. 네, 여기서 트는데 쏜살같이 달려와서 상대차가 번쩍번쩍 하나요? 상향등 번쩍거리나요? 상향등 번쩍! 이 오토바이는 날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그냥 무리하게 빨리 달려와서 날 때렸습니다. 나는 저 오토바이 내려오는 거 처음에 못 봤어요. 좌회전 틀다가 혹시 직진해 온 차가 있나? 여기 있네. 그런 조차 신경 쓰면서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뻑 때렸습니다.
이 사건 경찰에서 담당 조사관께서요, 교통조사관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제가 23년 했는데요. 이건 헷갈리네요.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보험사에서도 이거 헷갈리는데요. 보험사에서도 이거는 서로 양쪽이 서로 피해자로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에서 내려온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비보자의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인도에서 내려온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2%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8%입니다. 네, 질문자께서는요, 오토바이가 내려온 곳, 여기가 차로가 여러 개 있죠? 이 마지막 차로예요. 여기는 우회전 전용 차로래요. 그리고 직진 금지돼 있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오토바이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3차로에서 3차로인가요? 4차로인가요? 1, 2, 3, 4. 네, 4차로네요. 여기는 직진 안 되는데 직진 안 되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것까지 참작해 주세요. 일반적으로요, 사람 눈은 AI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쪽이 정해져 있어요. 좌회전할 때 처음에 맞은편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피죠. 옳지, 요차 지나가면 나 가야지. 안 오네. 이제 N쪽으로 꺾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요 차 때문에 안 보인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막 보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거 안 보이죠. 옳지, 저 오토바이를 피해서 빨리 가야지 하는데 순간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오토바이 100% 의견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운전자는 그래도 좌회전할 때 여러 가지를 봐야지. 아이고, 여기서 오는 차를 어떻게 생각해요? 설령 차가 있다 하더라도 우회전 직진 금지인데 저는 그래서 오토바이 100% 의견이고요. 불박차인데 불리하다 하더라도 불박차 잘못 한 20% 될까요?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오토바이 100% 갑시다. 아파트 단지 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뭐야? 뭐야? 야, 잠깐만, 니들야, 가지마, 도망가지 마. 일로 와. 던졌어? 뭘 누가 던졌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어디야? 우리 여기 있었어, 얘들아. 이거는 부모님한테 내가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요, 이 상황에서요, 뭐가 날라요? 여기서요. 지금요. 지금 보셨어요? 빨간 거. 예. 주먹만한 돌멩이가 날라왔어요. 애들이 앞에서 툭 던졌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운전해 갔는데 뭐가 돌멩이가 주먹만에 펴고 와요. 그럼 어떻게? 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예, 운전도 퍽 놀랐어요. 놀라는 바람에 그냥 갑자기, 내 눈에 갑자기 퍽, 깜짝 놀랍니다. 예. 근데 옆에는 만삭이에요. 부인이. 만삭이 부인도 놀랐어요. 이 사고. 나도 병원에 갔는데, 목하고 이런데, 네, 목, 어깨 이런데 경직됐죠. 그래서 2주 진단 받았는데요. 근데 부인이 더 걱정돼요. 만삭이에요, 만삭이. 부인은 이제 산부인과 먼저 갔어요. 다행히 애기한테는 놀라긴 했는데요. 근데 부인은요, 만삭인 상태에서 뭐 정형외과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부인은 놀라긴 놀랐는데 치료는 못 받고 아기가 다행이라 아기에게 이상이 없다는 거 거기에 위안을 갖고 그리고 아픈 거는 아기 때문에 다른 건 치료 못 받죠. 남편은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못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요. 부인이 걱정돼 갖고요. 그래서 남편은 진단서는 받았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목이 뻣뻣하다고 그래서 진단서 받았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목이 뻣뻣하게 나오죠. 일자목이 되죠. 그런데 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저 아이의 부모가 가입돼 있습니다. 전 100대 0이죠. 내가 작은 돌멩이 더욱 던졌으니까요. 애는 일부러 차를 위해서 던진 거 아니라 장난치는 게 이게 차 쪽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쪽에서 손해배상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유리는 고쳐줄게요. 네, 유리 깨진 거 고쳐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인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은 거 그 비용을 주겠대요. 그리고 그걸 끝이래요. 더 이상 줄 게 없대요. 그래서 아니 나 놀래서 나 아픈데 나 치료 못 받은 거는 아니 내가 치료 받았는데 부인 때문에 우리 저 만삭인 부인 때문에 그래서 못 받은 건데 나 고통받은 거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그럼 20만 원씩 줄게요. 아니 20만 원 돼? 그랬더니 1인당 50만 원씩을 줄 수 있다. 그 이상 더는 못 준다. 그러한 오히려 소송을 걸었대요. 보험사가요. 예, 이랬을 때요. 참 진단은 받았는데 치료는 안 받았다. 진단도 안 받았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쳤다는 걸 증명 못해요. 근데 돌멩이 이딴 많은 게 따라오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진단 받아놓은 거, 그래서 치료받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만삭이 부인도 놀랬잖아요. 뭐, 퍽! 하니까요. 뭐가 퍽! 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위자료가 돼야 되는데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그 위자료가 15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좀 생각해서 1인당 50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법원에 이제 상대가 조정 신청 걸었다니까요. 법원에 가서요. 그 당시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 돌멩이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판사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부인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아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도 치료도 받지 못한 거, 그 산부인과 그 진료 차트 나올 거예요. 진료 차트 왜 놀랐는지. 그래서 검사 비용이 한 19만 원 들었다는데요. 그거 거기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돌멩이가 날라서 깜짝 놀랐다는 거 그거 떼서 진료 차트 내고요. 그리고 또 나는 진단서 제출하고요. 진단 제출하면서 엑스레이에 목이 일장으로 된 거 있으면 그거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더 줘야 되겠죠. 그 위자료를 얼마나 더 주느냐 그것은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판사에 따라서 그래 저 보험세 주겠다는 50만 원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판사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치료 제대로 못 받았잖아 100만 원 줘야지 하는 판사도 있을 거고요. 아 보험사 괘씸하네 그래서 300만 원씩 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판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고통 내가 아픈데 치료받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한 것을 판사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 조정할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입장을 먼저 준비서면으로 답변서나 또는 준비서면으로 써내시고 그리고 조정길에 가서 내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끝으로요. 애들한테 위험한 장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뭐 던지는 거 안 됩니다. 공 던지는 거 괜찮아요. 공에 맞아서 사람 다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돌멩이 던지면 절대 안 되죠. 소프트볼 사주세요. 소프트볼.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전에도 몇 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오래전 영상입니다. 2014년 11월이에요. 6년 전입니다. 6년 전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 대 몇에 대해서 블랙박스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라서 몇 대 몇이 막 혼돈의 시대였어요. 이 사고 경찰은 운전자 잘못했다.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했지. 운전 잘못됐어. 보험사도 이거 자동차 잘못했어요. 저 치료비 다 해줘야 돼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이제 직진 신호입니다. 아까부터 이제 직진 신호로 바뀌었어요. 직진 신호에 쭉 갑니다. 1차로는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이고요. 쭉 가는데 아까부터 직진 신호예요. 이럴 때 그냥 가면 되죠. 쭉 가는데 이 차들은 다음 좌회전 신호 바뀌어서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고요. 불박차 쭉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아이가 이렇게 뛰어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에 피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앞에 섰다 가라? 여기 섰다 가라? 여기 섰다 가라? 아니 신호등이 녹색 신호인데 내 신호인데 이럴 때 섰다 갑니까? 이런 사고를 경찰은 차대 보행자 사고다. 무조건 차가 잘못이 있다. 경찰은 차가 잘못이라고 그러고 보험사도 차가 잘못했어. 이때 제가 고민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행자 잘못 60, 자동차 잘못 40으로 법원에서 했었어요. 왜? 블랙박스 없었으니까. 블랙박스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경찰이 그린 현장 약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사실하기 전에 거기에 이렇게 생긴 사고를 60대 40으로 했었어요. 자동차가 40으로 책임졌었습니다. 원시 시대죠.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막 지나올 그 무렵 얘기였어요. 막 석관묘 이런 거 발견될 때요. 이때 제가 진짜 아니 이론적으로는 이럴 때 60대 40 하지만 그러나 과연 이번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부상사고니까 어차피 운전 잘못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요. 그냥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공소권 없으면 그걸로 끝나요.
공소권 없으면 끝나면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 잘못 있다 없다 없이 판단했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 사망사고라면 그때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스쿨존이었다면 그러면은 어린이 보호사고인지 아닌지를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데요. 만약에 사망사고였다면 과연 이게 유죄 나올까요? 저는 그때 이거 만약 사망사고였으면 무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억지로 가실 너무 애가 팍 뛰어났으니까 어린이 70, 자동차 30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참 불과 6년 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100대 0이 100대 0 아닌 걸로 법원에서도 그렇게 화해 권고 결정 또는 조정 또는 판결 선고되었었어요. 블랙박스 없을 때. 하지만 블랙박스를 보여주는 이 순간에는 100대 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무단횡단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판사들이 아유 막연히 좀 조심했었어야죠. 네. 신호등이 그 녹색 신호인데 그래도 양쪽에 거기 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주택가도 있고 또 상가도 있고 그래도 가끔 무단횡단도 있잖아요. 조심했었어야죠. 그게 눈에 보일 때 저 앞에 무단횡단 눈에 보이면은 그럼 60대 40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좌회전 대기 중인 차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건 섰다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와, 우리 양 원장님 공부하고 계시다. 사망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럴 땐 유무죄 판단하지만 그 외에도 공소권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잘잘못 있는지 판단 안 한다. 그 포인트를 딱 말씀하셨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고 영상이 제가 SBS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할 때 그때 최초로 이제는 100대 0 합시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요. 혹시 됐다. 와인을 마시고 이만큼 조금 남았어요. 이럴 때는 이걸 활용해서 이 스파클링 와인하고 섞으면 로제 와인이 됩니다. 예쁘죠? 예. 그래서 이거 한 방울 좀만 더 자르고. 자, 로제. 네. 이렇게요. 스파클링 와인이요. 그냥 일반적인 화이트하고요. 이 핑크빛, 살짝 핑크빛 나는 로제 와인하고요. 로제 와인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로제 와인이 맛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거는요, 전 집에서 레드 와인 몇 번 남잖아요? 레드 마시다가, 샴페인 어제는 레드 하나 마시고, 제가 잠깐 일하다가 와서 내 거 아까 한 잔 있던 거 어디 갔어? 이렇게 저 입술에, 내가 마셨어요. 그래? 그러니 시원하게 샴페인 한잔 할까? 그래서 제가 마침 이게 한 방울 남았길래 딱 하면은 이게 로제 와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위기 좋습니다. 비싸게 로제 와인 사지 마시고요. 일반 스파클링 와인에다가 레드 와인 남은 거를 몇 방울만 딱 떨어뜨리시면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변합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 2015년 11월 26일 그때도 목요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컴컴해진 밤 7시 10분경입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영상이 셉니다. 가겠습니다. 네, 이 사고. 음악 내놓고. 이 사고.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내신호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는 갑자기 좌회전 들어오네요. 다시 보실까요? 갑니다. 맞은편 차들이 교행해요.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불박차 운전은 100대 0을 주장해요. 이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맞은편 차들이 쭉쭉 와요. 난 쭉쭉 가는 겁니다. 가는데 상대차가 어디서 나타나나요? 안 보였다가 이때 요 두 차의 거리는 10m가 될까요? 그런데 조금 당연히 100대 0이지 뭘 고민해. 한편에서 왜 그런 데라고 그래?
그런데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하, 어린이 보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30? 이게 신경 쓰여요. 상대체도 빠르게 들어왔어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에서 불박차가 30 지키지 않았다. 그 어린이 보호 빼놓고는 60이에요. 예. 근데 30 지켰어야지. 그래서 80대 20 적당하다. 아니, 그 시간에 애들 없어. 다 집에 갔지. 어린이와 사고도 아니고 방금 직진차가 교행에 갔잖아요. 근데 그 차 지나자마자 갑자기 팽 나서 그 차 나오면서 1초도 안 돼 사고 났는데 아니 이거 시속 30을 지켜서도 마찬가지잖아. 상대차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어린이 보호과 관계없이 100대 0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분 중에 2분은 80대 20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 그리고 30을 지켰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린이 없는 시간이다. 어린이와 사고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대 0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98%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 100대 0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30을 지켰어도요. 나 30 지켜서 갑니다. 자, 나 30을 지켜요. 30 지켜요. 30 지켜요. 30 지켜요. 30 지켜요. 서로 안 보여요. 교행한 차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때도 안 보여요. 이때도 안 보여요. 이때 난 이미 교차로 들어왔어요. 교차로 정지선이 어디예요? 여기 교차로 정지선이에요. 이미 나는 교차로 정지선을 들어갑니다. 교차로 정지선을 이미 내가 들어갈 때까지 상대차 안 보여요. 들어갔어요. 아직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때 보여요. 그러면 시속 30이면은 얼마 가나요? 1초에 8.3m 가요. 그럼 나 1초에 요만큼 가요. 근데 이 차가 팡 들어오잖아요. 저 차가요. 저 차가 여기서 사고 나는 게 1초밖에 안 걸려요. 여기서 상대차가 안 보였던 차. 쭉쭉쭉 차들이 직진해 오고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내가 30으로 가고 있어도 내 신호가 녹색인데 내가 거기서 쏟아 가야 되나? 내 신호가 녹색인데 혹시 저서 비보 좌회전 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비보 좌회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신호등에 불박차 입장에서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없어요. 좌회전 표시가 없어요. 그럼 내 신호 보고 가는 거죠. 시속 30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때 들어와서 날 때리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속도에 무관하게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17,000곳 가까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그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근데 그런 곳은 애들이 밤에 심부름도 가고 문방구도 가고 그렇죠. 그런 곳은 24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놓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도로 여기는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 그 이후에 밤에 또는 새벽에 그럴 땐 애들이 없잖아요. 물론 애들이 밤 12시 돼갖고 엄마가 갑자기 아유 가서 뭐 좀 사와라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이죠. 따라서 넓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간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아침에 한 8시 되면 애들이 가잖아요. 8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 그렇게 그동안에는 애들이 학교 가고 또 학교에서 집에 가고 등하교 시간 그동안에 그렇게 해놓고요. 나머지 시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그 시간 제한이요. 시간 제한. 그 시간 제한 좀 그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그거 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한 차로에 한 대씩 갈 수 있습니다. 두 대씩 못 가요. 물론 예외적으로 넓은 데가 있죠. 우회전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은 제일 바깥 차로는 넓어서 우회전한 차들이 하나의 차로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곳 말고는 한 차로에 한 대씩 가야 되죠. 하지만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고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길 가장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랑 똑같이 한 차로로 가면 자전거 느리 가는데 뒤에서 차들이 빵빵빵빵빵 그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게 자전거는 보통 갓길이라고 그러죠. 갓길로 갈 수 있는데요. 자전거 갓길로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전거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아이쿠 이렇게요. 갓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요. 원래 추월할 때는 왼쪽으로 추월해야 되죠. 앞에 차가 이렇게 있을 때 앞차를 추월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추월할 수도 있고 앞에 차가 있을 때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차가 서 있으면 거기서 사람이 내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도 천천히 가야 돼요.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자동차는 오토바이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옆으로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럼 그 옆에 갈 때 막 달리면 안 되고요. 속도를 줄여서 혹시 문을 열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곳에서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번 사고, 저 택시보험사가 80대 20을 얘기해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저렇게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피해요? 난 예상 못했잖아요. 자, 내가 가는데요. 문이 열리면 이거 어떻게 피해요? 택시의 전적인 과실 100대 0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0대 20은 받아들여야 돼요. 자전거 속도가 빨랐어요. 게다가 요 차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 있는 택시는 뭐 있죠? 비상등 깜빡이 있습니다. 비상등 깜빡이가 있으면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차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호대기 할 때는 단순하게 신호대기 했을 때 그냥 있으면 되는데 비상등 켰다는 것은 앞에 차가 서 있고 비상등 켰다?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자전거가 조심했어야 돼요. 이번 사고 80대 20이면 자전거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편 저런 경우가 택시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가용에서도 저런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엄마 나 늦었어. 그래 학원 가야 돼요. 학원 막 데려다줘요. 엄마 나 여기서 내려줄게. 펑 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오는 자전거랑 부딪히거나 또는 지나오는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를 세울 때는 요 오른쪽에 바짝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바짝 붙여서 문 열면 여기 인도턱에 부딪힐까봐 조심스럽게 열도록 해야 돼. 그러면 못 지나가죠. 자전거가 공간이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만 해주면 못 지나갑니다. 버스가 오른쪽에 50cm 딱 인도턱에 50cm 붙이는 이유가 자전거 오토바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손님을 내려줄 때 또는 가족들을 내려줄 때는 오른쪽에 바짝 붙이는 게 좋고요. 바짝 붙이면 좀 불편하다.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운전자가 뒤쪽을 보면서요. 룸미러를 보면서 잠깐 안전할 때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안전할 때. 그래서 항상 사람을 내려줄 때는요, 승객 또는 동승자를 내려줄 때는 안전한 곳에서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살펴야 되고요. 만일 지금 같은 경우 오토바이랑 지나다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 연쪽이 더 잘못입니다. 문 연쪽을 60, 오토바이를 40으로 봅니다. 자전거는 8대 2 볼 수 있지만 지금 자전거가 빨랐기 때문에 7대 3까지도 볼 수 있고요. 항상 자전거도 조심해야 되고 자동차도 조심해야 되고 문 여는 사람도 이렇게 푹 열지 말고요. 뒤를 좀 봐야 돼요. 문 살짝 그거만 볼 게 아니라 반대손으로 문 여세요. 반대손 문 열면 고개가 돌아와서 뒤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죠. 내리는 사람도 조심하십시다. 왕복 2차로 도로고요. 양쪽으로 차들이 뚜루룩 줄지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어요.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잘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네, 저 앞에 신호등 뭐야? 아니 저 신호등 있어. 저기까지 가서 멈추면 되는데 갑자기 잘 가고 있었는데 안 보이는 데서 왜? 아이고. 자전거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역주행을 팍 달려왔어요. 인도 쪽에서 팍 내려온 것 같아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불박차의 잘못이 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자전거도 차잖아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거 다 차잖아요. 차 대 차 사고고 갑자기 역주행으로 튀어나왔고 암브레도 튀어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요? 이건 불강력이잖아요. 저기 자전거 탄 학생이 아직까지 성년이 아니에요. 만 19세가 돼야 성년이잖아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 자전거랑 부딪혔을 때는 이 자동차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 필요한가요?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사에서는 차 대 차 사고지만 차에도 종류가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탄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집이 멍멍이를 키우는데요. 우리 멍멍이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잘못 있다. 1번. 불박차 잘못 없다. 2번. 투표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한 분 계시네요. 2%.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98%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박차에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차 운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자전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자전거 튀어나올 때 내가 얼른 빨리 멈추려면 저기 잠깐 스톱! 아 여기 못 나오겠다. 여기 스톱! 네, 공간이 있으면 다 섰다 가야 돼요. 또 가다가 또 어디 여기 스톱! 섰어도 네, 섰어도 어떻게 됐겠어요? 네, 섰어도 여기 스톱. 그러니까 갈 때마다 조금 공간 있으면은 다 쓰는 거예요. 자, 여기 가다가 여기는 스톱. 또 가다가 스톱. 또 가다가 스톱. 자전거 멈출 수 있나요? 자전거 달려와서 나는 멈추는 들이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차 한 칸 한 칸 섰다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자전거 나올 때 바로 멈췄어요. 근데 내가 때린 게 자전거 와서 날 들이받은 겁니다. 이게 백도형이 아니면 어떤 게 백도형입니까? 미성년자가 탄 자전거라서 그래서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 아니 옛날에 이런 거 썼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 뽀삐 빡빡! 그 소리는 뭐가 달라요 그거랑? 이것이 스쿨존이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동차 운전의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100대 빵이죠. 예. 2016년도 영상이지만 지금까지도 고전처럼 역주행 자전거의 100% 잘못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영상입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섰다 가야 됩니다. 보행자에게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풀박차가 우회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네, 저 앞에서 녹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고 보니까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네요. 앞에 차 갔어요. 나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걸어가요. 사람 걸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 학생하고 아이고 학생이 학교 늦었나 봐요. 뛰다가 자 여기서요. 앞에 차는 그냥 쑥 지나갔어요. 앞에 차 쑥 여기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데 여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좀 빠르게 건넜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차가 쑥 지나가니까요. 여기서는 잠깐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요. 풀박차는 정상적으로 옳지 보행자가 있네. 보행자 건너가고 그래 이제 보행자 건너가 여기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고 오른쪽에 사람이 없어요. 이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나갑니다. 안심하고 지나가요. 안심하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저쪽에서요. 오, 학생이 뛰네요. 뛰는데 이건 안 보였어요. 이 사람만 봤죠? 이 사람만 보고 지나가는데 학생이 엄청 빨라요. 이럴 때 조심한다고 했는데요. 조심하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갔으면 좀 더 빨리 지나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근데 저 학생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아직 깜빡거리지도 않아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때 뛴 거, 그게 잘못일까요? 그걸 잘못이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내 신호니까. 참 이럴 때 물론 견해에 따라서 아니 여기 차가 요 앞에 서 있잖아. 그럼 그 차 앞을 지날 때 좀 조심했어야지. 저 학생에게도 10% 정도 잘못이 있어. 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신호는 내가 뛰어갔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걸 판사에 따라서요. 이런 경우에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고요. 95대 5, 90대 10 가능성이 그쪽도 조금씩 있어 보입니다. 예, 조금씩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차가 이렇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횡단보도 건널 때도요. 뛸 때는 좀 주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견해가 나뉠 수 있어요. 전 100대 0이라 생각합니다만은 판사에 따라서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차가 거기 있으면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견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게 100대 0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지금 사고 났어요. 이미 먼저 들어섰어요. 그죠? 이미 먼저 들어섰어요. 먼저 들어섰으면은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지 말고 좀 더 살폈어야 돼요.
이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27조 2항에 해당됩니다. 27조 1항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있을 때는 멈췄다 가라. 근데 앞으로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췄다 가도록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27조 2항은 신호에 따라 우회전할 때 그때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있을 때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 지나갔으니까 요 사람 지나갔으니까 아무도 없지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을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학생들은 무진장 빨리 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요. 100대 0으로 보입니다만 100대 0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네, 95대 5나 90대 10으로 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뛸 때도 좀 보고 뛰어야 돼요. 왜?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앞에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때 거의 대비해야 된다고요. 100대 0이 뭐합니까? 저러다 잘못해서 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저럴 때요. 그냥 계속 서 있으면요. 얹어서 튀어들어지면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빵빵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저런 경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신호를 따로 좀 줄까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 보행자 신호가 또 짧아지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 앞에 좌회전 신호네요. 불박차는 좌회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회전 신호고요.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예요. 모 대학교 앞인데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죠. 가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죠? 예, 한 32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니,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아이고. 자, 다시요. 다시 불박차 정선으로 가고 있어요. 좌회전 신호예요. 나 좌회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보행자 절로 가야 되는데 학생, 여대생 같아요. 아마 학교 늦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뜁니다. 아닌데? 오후 6시인데 친구 만나러 급하게 가려고 그랬나? 자, 여기서 가는데 이렇게 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나 좌회전하러 가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못 피하죠. 아직 신호예요. 그리고 신호가 아직까지 나는 사고 나고서도요. 아직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까지 시간이 많았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차사에서 튀어나오는 거를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죠.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요? 예전엔 이럴 때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차사에서 튀어나오면 안 보이니까 일반적으로 저 무단횡단 저거 보행자 과실 한 30%? 예, 낮에 30%, 많으면 40%. 근데 안 보이는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5대5 할까요? 아니야. 보행자가 저 횡단보도 가까워. 그럼 보행자 60, 자동차 40.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저거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합니다. 100대 0이에요. 내가 좌회전시 정상적으로 가잖아요.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구 새치기 한 것도 아니고요. 난 내 길을 신호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요 횡단보도 놔두고 요 차선에서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꼭 나올 때 보면 이상한 게요. 자, 시선을 보세요. 어느 쪽으로 바라고 있나? 자, 여기서 뛰는데 어딜 보고 있나요? 꼭 이쪽을 봐요. 아니, 한 차로 더 있잖아요. 설령 무단횡단 하더라도 차 사이를 나올 때 내 시야 앞으로 하고서 뛰어야 되는데 뛰면 또 쓰지도 못해요. 뛰면은. 그래서 무단횡단 절대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불박차가 바로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조금 다치는 정도죠. 잘못해서 그냥 쭉 가서 붕 떴다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사고 100대 빵입니다. 설령 진짜 불가피하게 본인한테는 불가피한 무단횡단 하더라도 걸어서 가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뛰면 죽을 수 있습니다. 딱 요맘때입니다. 지금 11월 하순 딱 요맘때인데요. 불박차 신호에 따라 정상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죠. 불박차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좌회전했어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고요. 저 앞에 중앙분리봉이 있고요. 쭉 중앙분리대 펜스까지 있고요. 자,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마지막 이세들이 다 떨어지네요. 아이고. 도대체 뭐예요, 이거요? 자, 여기서요.
불박차 1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앙분리 펜스 있고요. 그리고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인데 내가 2차로 먼저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난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회전할 수 있으면은 내 2차로 갈 수 있는 거죠. 내 2차로 가는 게 잘못은 아니죠. 여기서 2차로로 갑니다. 2차로 가고 있는데, 2차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2차로 가고 있는데, 피할 수 있나요? 이게 전동 스쿠터인가요? 전동 휠체어인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도저히 못 피하죠. 여기서요. 중앙분리 펜스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무단횡단자 나올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혹시 하면서 속도를 줄여서 가야 되겠지만 시야 확보 안 되면 속도도 좀 줄이고요. 혹시 뭐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나는 내 신호에 따라 가는데 걷는 것보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쑥 나옵니다. 못 피하죠. 보험사에서는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나한테 한 30%? 적어도 20%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상대 저 전동 휠체어 중고차인데요. 중고차인데 새 거로 사줬대요. 아, 그리고 치료비까지 다 해줘야 된대요. 과연 불박차는 잘못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기서요, 저 1차로에 차가 가잖아요. 1차로 차가 가면은 저 차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먼저 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리고 1차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2차로로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추월이잖아요. 오른쪽 추월이잖아요. 저게 무슨 추월이에요? 나 2차로 쭉 갈 수 있는 거죠. 1차로 차는 가다가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할 수도 있는 거. 난 저 앞에 다음 교차에서 우회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미리 2차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걸 내한테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는데 저 차가 브레이크 잡잖아요. 브레이크 잡는 순간 내가 브레이크 잡더라도 상대차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내가 같이 브레이크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 멈출 수 있나요? 이 고리에? 이 차는 미리 봤어요. 나는 이 차 브레이크 잡는 순간 나도 바로 급제동 하더라도 급제동해도 지금 빗길에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은 어차피 못 피해요. 어차피 못 피해요. 마지막 입새.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무단횡단하면 마지막 입새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 그분들은 육교를 이용 못해요. 지하보도도 이용 못해요. 그런 횡단보도는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왜 횡단보도에서 육교는 못 올라가잖아요. 지하도도 못 내려가잖아요. 그럴 땐 조심해서 차들이 없을 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는요, 신호를 지키세요. 신호를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보신 11월 마지막에 이렇게 은행잎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사고 불박차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상시유턴구역. 상시유턴이라는 것은 신호에 관계하지 않고 녹색 신호에도 돌 수 있고 빨간불에 돌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돌 수 있다. 다만 조심해서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을 때 조심해서 돌아라. 그게 상시 유턴이죠. 자, 불박차 유턴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유턴하러 가는데요. 어떤 사고 날까요? 갑니다. 아이고 소리 줄이고. 네. 자, 저 앞에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 유턴하면 딱 되죠? 네, 딱이야. 오! 이거 뭐야? 오토바이랑 붙였어요. 아니, 앞에 빨간불이니까 잘 됐죠? 딱이죠? 예. 앞에 신호, 녹색 신호도 갈 수 있는데, 앞에 빨간불이 차가 안 와요. 옳지. 딱 도는데. 근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어떻게 왔을까요? 뒤에 오토바이는 이렇게 옵니다. 보시죠. 자, 불박차가 이제 유턴할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저기서 네, 두 명이 타고서 저기서요 완전히 미리 주어서 넘어와서 좌회전 쪽으로 가려고 역주행하면서 갑니다.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에요. 저쪽으로 나는 깜빡이 켜고 있어요. 깜빡 소리 납니다. 이미 깜빡이 켜고 있어요. 깜빡 소리 납니다. 깜빡이 켜고 유턴하는데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왔어요. 예. 다시 왜 이렇게 말빨리 꼬이냐. 다시 전방 영상. 불박차 여기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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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야! 자, 다시. 재밌다. 살아있대요. 오토바이는 살아있대요. 라디오에서. 마침 그때 살아있습니다. 요거 재미있게 아까 음악 소리 때문에 그랬는데 편집용으로 다시 할게요. 이 음악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 여기서 좀 하다가 키워야 되겠네. 불박차는 유턴할 겁니다. 유턴으로 갑니다. 유턴하는데 자, 다시 불박차는 유턴할 겁니다. 상시 유턴 구역이에요. 빨간불에도 유턴할 수 있고 녹색불에 유턴할 수 있고 맞은편에 차가 안 오면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안심하고 유턴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다가요. 네, 여기서 쭉 가다가 유턴하는데요. 살아있대요.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쓰러졌는데 살아있대요. 누가 얘기한 걸까요? 마침 그때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온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저러다가요. 내가 유턴했는데 오토바이 세게 펑 치고 위로 뭉 떠 떨어지면 헬멧도 안 썼잖아요. 머리 다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저 오토바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번에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저 오토바이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 보시죠. 네, 저 뒤에서 오토바이 오죠?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 가더니 나는 깜빡 켜고 있는데 난 깜빡이 이런. 네. 다시 한번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에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불박차는 미리 깜빡 켰습니다. 깜빡 소리 나요. 깜빡 하고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안 와서 유턴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과실비 따질 때 아니 오토바이가 저렇게 헬멧도 안 쓰면 되나요? 오토바이 보세요. 오토바이 여기서 달려오면서 네, 헬멧도 안 썼어요. 헬멧도 안 쓰고 헬멧은 과실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헬멧은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거나 또는 식물인가 됐을 때 왜 보호장구를 안 했냐. 그때 10% 또는 15% 과실이 잡힐 뿐이죠. 사고 자체는 헬멧과 무관합니다. 이번 사고 100대 빵으로 생각했는데 100대 빵 아니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박차가 조금 일찍 돌았어요. 불박차가 유턴구역에서 돌았어야 되는데 유턴구역 가기 전에 조금 미리 돕니다. 자, 깜빡 여기서 돌아요. 여기 중앙선 물고 돌았다고 100대 빵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확 줄여. 살아있습니다. 재밌어. 자, 투표해보죠. 과연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유턴구역선 가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았으니까 급하게 돌았으니까 100대 빵 아닙니까? 투표 시작. 자,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100대 0이다가 78%네요. 78%. 100대 0 아니라는 의견도 22%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유턴구역선을 지켰어야지. 왜 여기서 미리 돌아? 그리고 그 차가 앞차가 깜빡 켜고 있지만 좌회전한 줄 알았지. 유턴을 그렇게 갑자기 하면 어떡해. 그래서 100대 0이 아니라는 의견도 22% 계신데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100대 빵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풀박차가 지금 깜빡깜빡 하고서 여기서 돌죠? 조금 더 가서 돌았으면 시간 얼마 걸릴까요? 여기서 도는 것하고 지금 여기서 도는데요? 0.5초만 더 갔으면은 0.5초? 0.5초 하고 더 갔으면 여기서 돕니다.
여기서 돌았으면 100대 0이죠. 정상적으로 유통구역선에서 돌았으면 100대 0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좀 앞에서 돈 게 내 잘못일까요? 상대차의 속도를 보겠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어떻게 옵니까? 상대 오토바이가 여기에서요. 상대 오토바이 저 뒤에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이걸로 보면 내가 한 2m 앞에서 돌았어도 똑같은 사고로 연결되겠죠. 결국 내가 중앙선 물고 돌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 원인은 아니고요. 0.5점 가서 돌았으나 지금 도나 어차피 오토바이 그렇게 치고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져요. 오토바이 역주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내가 유통구역에서 조금 전에 돌은 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알았어요. 내가 중앙선 넘어간 거 거기에 대해서 벌점 범칙금 물을게요. 그러나 사고 자체는 100대 빵이 옳겠습니다. 중앙선 물은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죠. 유통구역선에 돌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유턴할 때 뒤를 보나요? 유턴은 뒤를 안 봅니다. 맞은편에 차가 안 오면 유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요. 특히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저렇게 오토바이 둘씩 타고 다니는 거 저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역주행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탈 때 제발 안전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헬멧을 안 쓰고 둘 다 안 썼어요. 헬멧은요. 턱끈까지 다 매야 됩니다. 턱끈하면 헬멧 어떻게 될까요? 완모두 펑 벗겨집니다. 헬멧은 모자가 아닙니다. 헬멧은 안전벨트처럼 턱끈을 착 채워야만 됩니다. 그렇죠. 일찍으로 그나마 측면이죠. 만약에 가운데 맞춰 붕 떠서 저렇게 떨어졌으면 죽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오전 제가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넘게 했네요. 오늘 오후 4시에 또 새로운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 다 괜찮았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뒤에서 팍팍팍팍 한 거, 보너스를 한 거 다 좋았죠? 좋았으면 동그라미. 천천히요? 천천히 해서 똑같아요. 네, 천천히 해서 똑같아요. 뒤를 안 보니까요. 뒤를 봐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제 의견은 참고만 하세요. 동그라미 안 하시네? 동그라미 이제 막 올라온다. 동그라미. 옵토 고생하셨습니다. 동그라미. 오늘 좋은 영상 참 많았죠? 후반에. 저런 영상이 수백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그나 올라온 거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또 옛날 영상으로 또 팍팍 스피디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맛 좀 하십시오.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